안녕하세요. 철거준 의사 닥터 까막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수년간 먹던 혈압약을 2달 만에 중단하게 되는 기적의 물질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책은 기적의 킬레이션 치료법입니다. E.M. 클린턴 님이 지으셨고 박은수 님이 옮기셨으며 김영사에서 출판하여 주었습니다. 2006년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판되어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가 없고요. 중고서적이나 도서관 등에서 빌려서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 읽어준 의사 닥터 까막눈이 살 수도 없는 책을 왜 소개하는 걸까요? 그것은 정말 기적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망과 장애의 절반 이상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암과 혈관 질환이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지요.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수는 4천만 명 이상이며 미국인 사망 원인의 1위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법은 관상동맥 우회술, 경피품선 성형수술술, 그리고 막힌 자리가 열어놨는데 확장시켜 놨는데 다시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텐트를 넣어두는 스텐트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일단 막힌 것을 뚫는 것에 대한 큰 효과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술과 수술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께서도 이러한 시술에 올인하고 계시는데요. 밤낮으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환자 치료하는 과정에서 1년 365일 병원 근처에서 사십니다. 보이지 않는 셀프 감옥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법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점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요, 인간의 혈관은 수천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의 주장에는 지구를 2바퀴 반 이상 돌 만한 그 엄청난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군요. 그 전신에 걸쳐 수많은 혈관들이 다 조금씩 병들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이나 경동맥 질환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힌 동맥 몇 개만 고치는 것은 완전한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환자분들은 스스로 완치되었다고 생각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킬레이션 치료는 합성 아미노산인 EDTA를 정맥으로 주사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전신적인 혈관에 작용하기 때문에 주류의학에서 하고 있는 치료보다는 훨씬 더 이상적인 치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킬레이션 치료는 1893년 스위스의 노벨상 수상자인 알프레트 베르너의 선구적인 연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가스를 사용했는데요. 독가스에 비소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비소에 대한 해독 치료제로서 킬레이션 치료가 연구되고 개발되었습니다. 지금은 독가스가 없는데 웬 그 킬레이션 치료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비소는 지금도 농약이나 제초제 등에 첨가되기 때문에 진료하다 보면 종종 비소 중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형사사건의 어떤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스퍼드에 있는 R.A. 피터슨 교수가 킬레이팅의 원리에 토대를 둔 발이라는 킬레이팅제를 사용해서 독가스에서 나온 비소 독성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940년대 이 요법은 비소 외에도 다른 금속에 의한 중독을 치료하는 일상적인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원자폭탄이 만들어내는 방사선 낙진을 어떻게 치료해볼까 고민하다가 킬레이션 치료를 더욱 연구하게 되었고요. 미국 해군에서는 선박이나 기타 설비에 페인트 칠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납중독을 해결하고자 EDTA 킬레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와 성인의 납중독에는 킬레이션이 최선의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자 클라크 박사님이라는 분이 동맥경화증에 킬레이션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책의 표현법이기도 하지만 2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킬레이션 의사들은 뇌졸중, 협심증, 신부전, 관절염, 피부경화증,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 혈압 저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환자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무척 당황스러워 하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치료하면서는 무척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이쯤 되면 몇 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킬레이션 치료는 합법적인 치료인가요? 물론 합법입니다. 효과는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안 알려졌을까요?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고 FDA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면 수많은 물질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허를 낼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이런 쪽으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관심 밖의 물질이라는 거죠. 안전합니까? 예.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 보았으나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스텐트를 넣던 확장술을 하던 수술을 하든지 간에 이런 시술법의 부작용은 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킬레이션 치료의 부작용은 1%의 1000분의 1. 바꿔 말하면 부작용과 안전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가요? 혈관주사 맞는 거니까요. 안 아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치료법도 아닙니다. 지금 허가하는 상태는요, 납중독과 고칼슘 혈증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내 가슴 위로 짓밟고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의사에서 환자가 된 것이지요. 저자 역시 협심증이었고 킬레이션 치료를 선택하였으며 호전되어 다른 동료와 환자분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동료와 의사들, 주류 의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었지요.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예로 1850년 헝가리 출신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제멜바이스 박사는 빈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사들에게 손을 씻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산모의 사망률이 25%에서 1%로 줄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들은 비웃었고 손을 씻어야 된다는 제멜바이스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인정했을까요? 당연히 제멜바이스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인정했지요. 지금은 소독 안 하고 수술방에 들어간 의사가 있겠습니까? 소독 안 하고 분만실에 들어간 의사도 없겠지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분은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킬레이션 치료 효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효과는 왜 나타날까요? 원인은 아직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일정 부분 기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간 기능도 개선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갑니다. 혈압도 당연히 내려가고요. 다리 경련도 줄고 시력이 개선되고 협심증에 의한 통증도 줄어듭니다. 치매 증상도 감소하고요. 심장 발작과 뇌졸중도 지연되고 관절염 증상도 감소하고 파킨슨 증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암 발생률도 줄어듭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유 레디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너무 학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또 이것을 다 말씀을 드려봐야 큰딸이 편집하면서 다 삭제할 것 같아서 이것은 문서로 화면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례, 닥터 까망룡의 사례는요, 황반변성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안 보였던 시력이 좋아진 경우도 있고요, 청력이 회복된 경우도 있고 성기능이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낮아졌고요,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파킨슨에도 효과가 좋았고요, 알츠하이머 등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위스인 의사인 블루머 박사가 1989년 의학 진보 저널에 논문 하나를 내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킬레이션 요법으로
치료받은 59명의 환자들을 18년 동안 관찰해 봤더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90% 감소하였다. 치료받은 59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암으로 죽었지만 치료받지 않은 다른 대조군 환자에서는 17.6%가 암으로 사망했다. 이 암으로 사망한 17.6%와 1.7%는 통계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블루머 박사께서 이것을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보고 나도 암이 두려우니 주기적으로 킬레이션 주사를 맞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킬레이션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만 전해드렸죠.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킬레이션 치료는요, 실비보험이 안 되고요, 비보험이라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스텐트 넣는 시술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저렴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비용은 꽤 비싼 편입니다. 하버드 등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치료법이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킬레이션 의사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에 문제 있을 때는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킬레이션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25명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확률은 1%의 1000분의 1 정도이고요. 다른 수술이라든가 스텐트의 경우는 사망률은 5%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킬레이션만 하면 안 되고요. 영양보충제, 식단 조절, 담배 중지, 운동, 생활습관 조정들도 함께 하셔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의원 검사로는 심전도 검사, 도플러 심장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중구석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주사 맞을 때는요, 킬레이션 제품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비타민 C, 항응고제, 리도케인 등을 환자분에 따라서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부작용은 1% 정도는 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통증 치료할 때 C암이라는 C자형으로 팔이 달려지는 기계, 방사선 기계로 사용을 합니다. 한쪽에서 방사선이 나오면 한쪽에서 받아가지고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엑스레이가 사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C암은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치료하다 보면 이제 방사선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제 손이 방사선이 있는 영역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치료받는 환자분은 어쩌다가 치료받는 거지만 저는 하루 종일 치료하다 보면 방사선에 노출되게 됩니다. 아무리 납장갑을 끼워도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손등에는 노인성 흑자, 검버섯이 많이 발생합니다. 신기한 것은 킬레이션 치료를 받으면 이 검버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방사선 계속 쏘이니까 또 생기고요. 킬레이션 주사를 맞으면 없어집니다. 제 몸 안에 킬레이션 치료가 잘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양손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라도 좀 줄여보려고, 물론 납복 같은 거 다 있고 합니다만은 한 손만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 한쪽 속에는 검버섯처럼 있고요. 오른손에는 검버섯이 없습니다. 이것도 킬레이션 주사를 몇 번 맞고 났더니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일본 북해도에서 일본 분이 오셨습니다. 검사하고 결국은 킬레이션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킬레이션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계신 분들에게 계속 제 병원을 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치료하시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킬레이트 제제를 사가지고 구입해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몇 달 전에는 필리핀에서 오신 대기업 회장님이 계셨는데요. 이분 역시 킬레이션 치료를 계속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체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이용하기에 곤란하신 분들에게는 iov.com에서 e디테일을 구입하셔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닥터 까막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킬레이션 치료를 선택하였고 그 치료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환자분들은 너무 고맙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 책 읽어준 의사 닥터 까막눈입니다. 감사합니다.